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우리 쪽 출마자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천 부평 계양구 짚어보겠습니다. 전통적으로 진보 성향이 강했던 곳이 바로 부평 계양 지역인데요. 두 곳 모두 현재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청장이지만 계양의 경우 박형우 구청장이 3선으로 물러나면서 무주공산이 된 상황입니다. 과연 이번 지방선거에서 누가 민심을 잡을 수 있을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함께할 두 분 소개합니다. 이광호 인천 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과 이승욱 한겨레 신문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앞에 이제 설명도 해드렸지만 민주당이 주로 표심을 앞서 왔던 곳이 바로 부평구, 계양구였는데 이번 대선에서도 다르지 않았죠? 그렇죠. 예, 지금 이번 선거에서 또 통할지 또 궁금하기도 해요. 어떻게들 보고 계십니까? 대체적으로 이제 북부벨트라고 인천적 북부벨트라고 해서 부평, 계양, 남동 이 지역은 주로 민주당이 강했던 지역이었고요. 이번 대선 결과도 똑같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예전하고 조금 차이가 달라졌던 거는 그 격차가 좀 줄어들었다는 이런 차이가 있는 거고요. 하지만 여전히 이제 부평 계양은 민주당 쪽이 강세 지역이기 때문에 구청장이나 시의원 대부분이 다 민주당 쪽이 당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평가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후보자들을 좀 살펴보죠. 지금 부평부터 먼저 이야기해 볼까요? 자, 이승욱 기자. 1차 컷오프까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시점에서 어떤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일단 민주당이 저번에 1차 후보자들을 발표를 했는데 당시에 이제 민주당은 부평 지역에 차준택 현역 구청장하고 이제 신은호 인천시 의장 이렇게 두 명을 경선 후보로 결정을 했습니다. 부평구는 아직도 그 예비 후보자 등록은 안 돼 있는 상태인데요. 다만 이 차준택 구청장과 신은호 의장의 출마가 그 전부터 계속 확실시 됐었기 때문에 다른 지역처럼 이 둘을 제외한 여러 후보들이 예비 후보 등록을 한다던가 아니면 후보 출마를 선언한다거나 이런 식의 모습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차준택 청장이 재임 시절 다른 지역들에 비해 별다른 무리 없이 이제 구정을 이끌었다라는 것들이 이런 후보자들이 대거 출마하는 네. 출마 선언을 밝히는 그런 식의 현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신은호 의장도 최근까지 예비 후보자 등록을 지금까지 안 하면서 혹시 출마 의지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들도 많이 나왔었는데 최근 이제 캠프마켓에서 이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다시 출마하겠다 이렇게 의지를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이 둘 간의 이제 경선 과정에서 어떻게 경쟁이 이루어질지 이런 것들이 좀 관전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예, 민주당 쪽 지금 이야기를 먼저 좀 해보고 있는데 지금 현역 그 차준택 구청장 또 맞서는 신은호 전 인천시 의장, 인천시의회 의장. 아마 지역에서 활동을 오래 해왔잖아요. 지방의원 경험도 있고 그렇죠. 이 두 후보 인물 간의 어떤 평들이 또 시민사회에서도 각각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신은호 의장이 이제 출마 선언 안 한 상태인지 한번 물어봤어요. 지금 출마를 하는 거냐 안 하는 거냐 그랬더니 일단 시의 의장의 역할까지 최대한 다 하고 난 다음에 공식 출마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아마 어제 이제 공식 출마 선언을 일단 한 것 같고 차준택 구청장 후보는 이미 출마에 대한 예정이 있었던 거라 이 인물 둘에 대한 평가는 계속 있었습니다. 근데 일단은 정치적 지역 기반이 좀 다른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차준택 청장 같은 경우는 부평을 지역에서 지역 정치를 꾸준하게 해왔던 인물로 이제 부평을 지지 기반을 있고 신은호 의장 같은 경우는 부평 갑 지역으로 이제 정치 기반을 해서 계속 정치를 했기 때문에 뚜렷이 좀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지지 기반도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인지도 측면에서는 일단은 구청장을 4년 차준택 청장이 했기 때문에 골고루 인지도가 좀 있지 않을까 이런 평이 있는데 신은호 의장이 최근까지 이제 시의 의장 역할을 다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골고루 이제 부평 지역 전 지역의 본인의 인지도나 주민들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만들어서 하겠다 이런 의도가 좀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시민사회에서는 둘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평가는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 차준택 구청장에 대해서는 무난하게 이제 구청장을 해왔다라고 하는 평이 있는데 그 이면에는 부평이 굉장히 역동적인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비판이 좀 있고요. 신은호 의장의 경우는 부평 지역에 대한
어떤 이슈, 어떤 현안 문제들을 계속적으로 이제 지역의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역할을 해왔는데 이제 시의회 의장으로만 계속 있다 보니까 이제 을 지역에 대한 어떤 취약성 이런 것이 좀 드러나지 않을까 이런 얘기는 네. 평가되고 있습니다. 예, 오래 지역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인지도 면에서는 서로 이렇게 큰 편차는 없는 것으로들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지역 기반이 좀 달랐던 뭐 이런 배경들도 있는 것 같고. 자, 이승욱 기자, 지금 이제 언론이나 정가에서 보는 이런 또 시선들이 더 궁금하거든요. 또 어떤 이야기들이 있을까요? 그리고 사실 이 둘 간에 어느 후보가 이제 예. 좀 더 유리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있긴 한데 사실 판단하기에는 어느 누가 유리하다라고 보기엔 지금까지 판단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각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지역 기반도 다르고 그리고 예, 장점과 단점이 좀 명확하진 않지만 그래도 장점과 단점이 각각 나뉘는데요. 일단 지금 이 후보 확정은 일반 여론조사 50%와 당원 50% 네.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차준택 청장은 그동안 이제 현역으로 구청장을 재임하면서 구청장에 재임하면서 아무래도 일반 여론조사에서 좀 강점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좀 해석이 되는 게 있고요. 그이에 반해 신은호 의장은 아무래도 이 당원 투표에서 예. 좀 더 많은 득표를 얻지 않을까 이런 식의 좀 판단이 좀 섭니다. 왜냐하면 예, 아무래도 신은호 의장이 이성만 부평갑 국회의원의 당선 과정에서 좀 상당한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주기도 했고 그리고 부평갑 지역의 당원의 결속력으로 아무래도 차준택 현역 구청장을 이기겠다라는 전략을 펼치고 예.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좀 앞으로 이 일반 여론조사와 그 당원의 이제 지지 차이가 어느 정도까지 벌어질지 각자 득표를 어디서 어떻게 예. 할지가 좀 앞으로 이제 후보 확정 과정에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인지도 문제도 있을 것 네. 같은데 이제 부평의 민심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부평의 민심은 굉장히 좀 역동적인 게 많거든요. 네. 부평의 현안과 관련된 관심들이 많아요. 캠프마켓 문제라든지 굴포천 이제 생태조성 문제라든지 한국 GM에 관련된 문제라든지 여기 뭐 지역 상권의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연 후보가 두 인물이 그동안 어떻게 정책을 펼쳤고 현안에 대해 소통해왔는지 이런 게 아마 제가 보기에는 부평의 어떤 여론조사 했을 때 민심의 평가 기준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되는 게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쪽 얘기도 좀 해볼까요? 국민의힘 후보자들도 적지 않지요? 이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예. 8명의 예비 후보자 예. 등록이 이루어졌는데요. 일단 손철은 전 시의원, 그리고 조건도 전 한국GM 부사장, 예. 유재용 전 시의원, 최용복 부평구의원, 이익성 부평구의원, 김승현, 아하. 예. 문병우 전 의원이 보좌관이시죠. 그리고 또 최종기 전 시의원 등이 이제 예비 후보자 예.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이제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이제 합당을 했잖아요. 예. 합당을 선언했는데 이제 국민의당에서도 출마 예. 예비 후보자 등록을 하신 분이 있거든요. 이제 권순덕 연세대 행정대학원 총동창회 회장이었는데 이제 이분이 예비 후보자 등록을 맞춰가지고 이제 이 두 당이 이제 합당 선언을 하면서 국민의당과 국민의힘 간의 이제 경선이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후보자 간에 이제 이 경선 룰을 가지고 좀 조율들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4월 20일 기준으로 좀 녹화를 하고 있는데 이후에 조금씩 변화되는 일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예. 그 이후에는 저희가 뉴스를 통해서도 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국민의힘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공직 후보자 역량 강화 시험도 있었잖아요. 이게 뭐 세간의 관심이 적지 않았어요. 그렇죠. 예. 이준석 대표가 뭐 오래전부터 공언했던 것을 실제로 눈으로 보는 일이었는데, 자, 이게 아직 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변화를 일으켰는지 지역에서 궁금한데 들리는 건 없어요. 그렇죠. 좀 조용하죠. 생각보다 네. 좀 조용한 것 같아. 이 시험을 도입한다고 했을 때 굉장히 시끄럽거든요. 예. 그리고 당내에 반발도 많았고 세간의 관심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시험이 시작할 때 지난주부터인가 이제 거리마다 현수막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다 걸리긴 했는데 이 결과가 아직 나오진 않았단 말이에요. 예. 이 결과의 공천에 어떻게 반영된지에 대한 평가가 있지 않다 보니까 아직 이게 실제 효과를 어떻게 미쳤는지 이렇게 평가하기는 아직 좀 이르지만은 이준석 대표도 이제 언론에 계속 나오면서 이거는 너무 어려운 시험이 아니라 기본 소양 정도다. 정치인으로서의 기본 소양 정도다 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 이제 그 내용을 뭐 평가받았던 분들이나 시험 예. 내용을 좀 보니까 어렵진 않더라고요. 어렵진 않고 그리고 이것이 과연 변별력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공천에 어떻게 반영됐을지는 조금 의문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시끌시끌해가지고 이것이 어떤 평가 기준이다 이렇게 국민들한테 많이 이제 홍보는 됐는데 실제 반영 여부나 이것의 효과는 어떻게 될지는 약간 좀 이제 기대한 만큼 효과는 많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됩니다. 예. 지금 이제 국민의힘도 후보들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압축되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경선 컷오프와 어떤 경선 과정을 거치는데 지금 어떤 이야기들이 들리고 있는지 좀 두 분 입을 통해서 좀 듣고 싶은데요. 좀 듣고 계신 이야기들이 있습니까? 지금 경선 과정에 대한 얘기는 뭐 잘 공개는 안 됐는데요. 지금 이제 부평구청의 경선 과정에 대한 내용은 완전히 지금 춘추 전국 시대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통 이제 부평에서 전에 이제 전 구청장했던 박인배 구청장이 했을 당시에도 굉장히 어렵게 이제 그 현직 구청장으로서의 일을 하고 매번 선거 때마다 어렵게 이겼었는데 그 이후부터 계속 이제 민주당이 집권을 했단 말이에요. 기초단체 부평구청장으로.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으로서는 이제 다시 재도전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이번 대선 이후에 다시 한번 도전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인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춘추 전국 시대다 이런 평가가 많고 오히려 유권자 입장에서 굉장히 좀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이게 경쟁이 많을수록 그만큼의 유권자들이 바라고 있는 어떤 후보 공약이라든지 지역 현안 이런 것들이 드러나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국민의힘이 경선 과정이 유권자들한테는 기대 심리를 끌어올리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추가로 또 들리는 얘기가 있을까요? 일단 뭐 3명의 후보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는데요. 일단 최영복 구의원 같은 경우는 강창규 당협위원장과의 이제 연결고리가 있어가지고 좀 지지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익성 구의원 같은 경우는 부평갑 지역에서 아주 상당한 지원을 받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립니다. 여기에 이제 조건도 전 한국제일 부사장이 이제 많은 이제 당원 수를 가지고 이제 들어왔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들리고 있어서 두 명의 이제 당내에서 이제 지지 기반이 좋은 두 명의 이제 예비 후보자들을 어느 정도 돌파할 수 있을 것인지가 좀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 이제 뭐 젊은 보수 이미지가 강한 유재용 전 의원이나 이미 또 시의원을 하셨던 손철훈 전 의원 같은 경우도 좀 주목해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일단 현 시점에서는 경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현안 등 이야기들은 좀 저희가 시간을 따로 마련해서 집중적으로 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인물구도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 계양구로 넘어가 볼까요? 지금 박형우 구청장이 이제 3선 임기를 마치고 나서 지금 경쟁자들이 국민의힘, 민주당 할 것 없이 지금 많이 나타났죠? 어떤 상황입니까? 뭐 민주당에서는 손민호 시의원과 이제 이용범 시의원이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쳤고 이제 윤한 구의원 같은 경우도 이제 후보자 등록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3명이 이제 민주당 내에서는 경선을 펼칠 예정인데요. 원래는 이 3명을 포함해서 뭐 나대기 민주당 계양을 자치위원장 그리고 박혜진 구의원, 이수영 전 청와대 행정관 등도 예비후보자 등록을 했었는데 이들은 이제 1차 심사 결과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또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좀 후보자 등록이 이루어졌는데 고영훈 계양갑 당협위원장 그리고 이병택 인천시당 부위원장, 이병학 구의원 그리고 조동수 전 계양구 의장 등이 이제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친 상태입니다. 예, 지금 이제 계양구는 이제 새로운 구청장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당내 경선 어떤 과정도 좀 궁금해요. 좀 이야기를 해볼까요? 어떤 이야기 듣고 계십니까? 특히 이제 민주당 경선 과정이 굉장히 치열한데요. 민주당은 아까 말씀하신 이제 손민호 이제 전 시의원, 이용범 전 시의원, 윤한 구의원 이렇게 세 분이 이제 출마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지역구도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제 계양도 갑 지역에 있는데 손민호 의원 지역이 이제 갑 지역, 이제 이용범, 윤한 의원이 전 의원이 이제 을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갑 지역에는 현직 국회의원 유동수 의원이 지원을 하고 있는 형국이고 을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송영길 의원이 이제 지원을 하고 있는 형국인데 이제 을 지역 같은 경우 송영길 의원이 지금 서울시장 후보 출마를 선언하고 이제 그쪽으로 이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손민호 의원 쪽이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평가되는 게 있습니다. 특히 이제 손민호 의원은 이제 한 지역을 대표하고 있고 윤한 의원하고 이용범 의원 같은 경우는 한 지역에 2명이 나왔기 때문에 한 지역의 당원이 어떻게
모집되는가에 따라서 이 경선 결과가 달라질 거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 네, 다음 주가 되겠죠. 이 경선 결과가 이제 다음 주 정도에는 좀 드러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컷오프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후보가 좀 압축되는 거를 좀 보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 과정이 좀 이렇게 공천 과정에서 좀 좋은 모습인 건지, 바른 모습인 건지, 의견들도 지역에서 있을 것 같아요. 예, 많죠. 이제 다른 때보다는 이제 도덕성에 대한 검증이 굉장히 강화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이제 서구 지역에서는 가장 당선 가능성인 후보가 현직 이재용 구청장이라고 이제 평가됐었는데 현직 구청장으로서의 커트라인을 못 넘었거든요. 예전에 성추행과 관련된 어떤 법제 사법 처리 문제 때문에 커트라인을 못 넘었는데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대부분 정당들이 이 이제 도덕성 검증에 대한 것을 기본 커트라인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제 유권자들의 신뢰는 좀 높아질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부평구하고 계양구 기초단체장 각 당 후보자들 간 경선 과정을 지켜보면서 지금 이야기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이 두 당 외에 다른 당 출마 윤곽은 현재까지는 없죠? 단체장으로서는 지금 정의당이 시장 후보가 어제 출마를 했고, 그리고 이제 미추홀 구청장의 문영미 시당 위원장, 정의당 시당 위원장이 이제 출마할 것으로 이제 예정이 되어 있는 걸로 확인되고 있고요. 그 외에 다른 정당에서는 시당 후보로 이제 소수 정당인 기본소득당 후보가 한 명 출마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외에는 뭐 단체장으로서까지는 아직 특별한 어떤 후보군의 흐름들은 아직 없는 걸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과거 지방선거에서 제가 기억하기론 일단 부평구 계양구가 뭐 3당 4당에서 후보자들이 있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렇죠. 최근에는 이렇게 등장하지 않는 이유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제 2010년도 이전까지는 이제 부평에 그 당시에 이제 민주노동당의 진보정당의 바람이 굉장히 거셌거든요. 20% 넘을 정도의 이제 단체장의 지지 세력이 있었는데 2010년에 이제 야권 연대라고 하는 이제 민주개혁 세력의 후보 단일화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남동구청장, 동구청장으로 단체장들이 대부분 다 이제 진보정당을 출마하고 나면서 부평 지역의 진보 정당, 제3정당들이 활동이 굉장히 축소되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풀뿌리 시민 조직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활동하다 보면 언젠간 좀 등장을 할 텐데 아직은 조금 부족한 게 현실인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 좀 두 분한테 좀 마지막 질문 좀 한번 드리고 싶은데 지금 이제 지난 대선 표심에서 민주당의 표가 좀 우위로 우리가 지켜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에 역시 그런 예상도 할 수 있겠지만 일단 대통령 취임식 이후 약 한 20여일 만에 치른 지방선거 허니문 기간에 영향을 받고 이제 좁혀질 가능성이 있잖아요. 어떻게들 보고 계십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앞서서 많이 설명이 됐다시피 이 부평 계양 지역은 전통적으로 민주당의 강세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그 윤석열 당선자가 취임하고 나서 이제 얼마 되지 않은 기간 내에 이제 지방선거가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이 지역은 아무래도 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도 우세를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관측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설명이 이미 됐다시피 20대 대선에서 이 두 지역 모두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국민의힘 윤석열 당선자보다 더 많은 득표율을 기록을 했어요. 특히 부평에서는 민주당이 15만 9,280표를 얻었고 국민의힘은 14만 1,072표를 얻었는데 이게 한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6%포인트 정도 가까이 차이가 나고요. 계양구는 이게 더 벌어집니다. 한 8%포인트 가까이 격차가 벌어졌는데 아무래도 이런 것들에 더해 뭐 윤석열 당선자가 지금 상황에서는 장관 인선 문제로 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잖아요. 이런 논란들도 민주당에게는 좀 더 강점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예, 한 20초 정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약간 좀 다른데 계양은 민주당이 우세할 수 있다고 보는데 부평은 접점으로 갈 수 있는 측면이 좀 많이 있다고 봅니다. 이제 중앙당에서 어떻게 이제 국힘을 지원하느냐에 따라서 부평이 판세는 좀 바뀔 수 있다. 이렇게도 예측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좀 부평구 계양구 구청장 선거에 나선 예비 후보자들 이야기 인물 구도 중심으로 얘기해드렸는데요. 추가 이후 나오는 소식도 좀 준비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